남원시장 출마 예정자 김원종 기자회견. 오늘 사업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를 지금 부담하게 됐습니다. 시의회도 시민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의 삶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잘못된 판단, 검증 실패로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은 민간 개발 사업의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다 기록해서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단계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알아야 됩니다. 남원시를 맡게 된다면 바로 공익감사, 그다음에 무상권 청구를 해서 혈세 낭비가 단 한 푼이라도 새는 일이 없게, 양되는 일이 없게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규모의 민간 개발 사업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혈세 방어 조항을 표준화해서 적자 시 시가 내어준다 이런 조항은 다시는 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 검증단 또 외부 전문가의 합동 심사제를 도입하고 1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 공청회를 의무화해서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민간 개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민간 개발 사업까지 시민들을 곤고하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은 시가 버린 시민들이 버린 게 아니라 시가 버린 그러한 범죄 행위 가까운 사업들이고 그런 사업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입장에서 발생하지 않게 다짐하고 제한을 해야 될 책임이 후보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지금 대지관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는 남은 시청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민이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자기 시장이 됐을 때 확실하게 구상권 청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절차상 보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하고 주민 소송단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시가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구상권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시장은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 구상권 청구 반드시 제가 만약에 입성을 한다면 바로 하겠습니다. 또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다음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이 범죄도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범죄도시는 이제 범죄 조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남원은 지금 남원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남원의 시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남원 시민들은 안전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남원이 사기도 도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도자들이 그러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시장 후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지금 4회 정도 했는데요. 어제 저희한테 보내주신 보도자료에 보면 선관위의 그 내용을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중요한 수단이고요. 여론을 조작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등에 의한 여론조작 시도, 또 담합, 공천 담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지역에서 벌어지는 선거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특히 특정한 당이 주도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경선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론에 관한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하고 싶은 시도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간의 여론조사가 사회적으로 있었는데 여론의 추세가 일부는 일관되고 일부는 매우 일관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짧은 기간에 후보 간 순서가 매우 큰 폭으로 뒤바뀌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 공개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검증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표본 샘플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개용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에서 안심번호를 등록을 하고 여론조사 기관은 그 안심번호만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질문사항이었고요. 표본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했고, 두 번째는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시간, 특히 시작 시간과 종료 시점이 모두 사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론조사 심의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의 시점은 여론조사가 끝나고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이전에 그게 공표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공유가 된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점이어서 그걸 지적을 했고요. 각 시간대별로 응답 추세, 응답자의 실제 응답 지지하는 것을 자료를 알 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시간대별 응답자 현황, 추세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 제안에 검토를 했고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여론조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의사가 거기에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는 신뢰를 주어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응해 줄 것을 의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네. 질문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화성국이라 화성국 출마 예정자 지향입니다. 오늘 김원종 남원시장 출마 예정자의 기자회견을 들었고요. 남원시 본제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셨는데 현 시장이나 특정인을 겨냥한 정책 공세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제가 오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현 시장이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공세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특정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원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팀장, 그러니까 시를 운영하는 팀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원이 비교적 더불어민주당세가 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소 견제와 균형이 약해질 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익적 마인드, 그다음에 품성 이런 것들이 갖춰진 분들이 꼭 선출이 되어서 그들의 영향이 굉장히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그러한 품성, 현안에 대한 정확한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남원은 농촌 지역이고 오래된 지역이라서 서로 또 다 연관되어 있고 해서 어떤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그 원칙이 흐트러질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유지하되 지켜야 될 원칙, 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해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음주, 수사 중인데 승진을 시킨다. 이런 것은 전국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자기 곁에서 근무했다고 뭐 1년 만에 승진을 시킨다. 이런 것은 저도 30년 공직자를 해왔지만 원칙에 의한 인사가 아닙니다. 원칙에 의한 인사를 무너뜨리면 그 피해가 전체 공직자의 사기 저하로 오고 그 피해가 결국은 시민들한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기자에게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질문. 네. 네. 오마이뉴스 신기자 김태입니다. 네. 우리 남원시 민주당이 상식적인가 라는 부분과 저는 비상식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자회견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내부 지역 민주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당내에서 이렇게 잘 치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누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들 중에 또 피해를 입는, 또 어떤 분은 득을 얻는, 어부지리를 얻는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역에서의 민주당이 나름대로 이제 좀 상식적인 정당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앙당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으로 내려오면 지역위원장의 독과점적인 그런 모든 운영이 이런 파행을 불러왔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후보님께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억울하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 보관도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주주의가 중무정치, 인권정치의 소지가 있는 불완전한 정치 제도이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정당 정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도 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정당들이 그런데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나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해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도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러한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크게 실망하고 해왔던 것이 또 일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그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위원회나 지역에서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권리당원, 당원 주권 시대에 맞게 권리당원이 이 전체 뜻을 물어서 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꾸었고요. 다만 도덕성의 최소한 도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은 예외 없이 지금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시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전라남도의 예를 보면 30년 이상 전에 개별 법 위반 이런 것들이 지금 도덕성에 미달하여 탈락되는 그런 사례가 생겨서 어떤 면에서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민들을 지도하는 선출직에 나온 사람은
도덕성에 걸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원칙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민주당이 그 전에 시도하지 않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정당에서 꼭 했었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마 어느 때보다 비교적 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권리 당원들의 뜻이 하나로 뭉쳐져서 선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후보로 과거에 나와서 경선에서도 들어가지 못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한 포덕후가 사례를 아주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전체 권리 당원들의 뜻, 그다음에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서 후보자가 선출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경우는 비교적 선거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획하게 잘 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여론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오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도가 있으면 이번 같이 이상한 점이 있으면 이상한 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묻고 답을 듣고 그래서 파악을 해가는 그런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문제 제기하고 답을 듣고 또 시정해 나가고 요청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 요청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직은 제가 고발하거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범죄와의 전쟁을, 저 서울경제 TV의 최영희 기자이고요. 범죄와의 전쟁을 이렇게 선포하신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도 많은 후보들이 부패 척결을 외쳤는데, 당선되고 나면은 조직의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후보님만의 조직 장악력이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이제 지역에 머물면서 도움을 받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그룹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런 데서 좀 자유롭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원칙에 맞게 거래 혼란이 없이 선거를 치를 것이고요. 그런 것이 저희 도덕성에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남원의 미래와 비전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설득하고 선거 참여를 권유하고 하는 노력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는지 하는 그 노하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들 이제 인사가 중요하거든요. 인사가 많습니다. 최근에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적발되고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 나중에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공무원을 승진을 시키고 또 비서실에 있다고 해서 1년 반 만에 승진을 시키고 특별 승진시키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능력과 원칙이 아니라 연줄에 의한 승진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부 구성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 공직자들이 근무 위협을 잊게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남원에서 특히 인사가 신뢰의 척도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인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시장이 문제입니다. 시장이 개입하지 않으려면 인사 기준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팀별 성과제도를 성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팀별로 성과를 객관적으로 믿어서 그 성과를 달성하는 분들에게는 인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면 창의적인 개입 소지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동료 간의
가격평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료간에 신뢰를 받는 분들이 승진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공무원 노조대표도 인사위원회 참여시켜서 시장이 인사위원회에 관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 시장 스스로를 이렇게 재량권 축소시켜야지 인사의 객관성 확보가 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선다면 아무리 자의적인 부정한 소리는 많이 틀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거 자연히 분위기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언급하셨던 그 남원시의 미래를 우려해온 뭐 각종 불법과 국회 고리 중에 가장 시급하게 척결해야 될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인사이신 건가요? 인사도 있고요. 이번에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꼴찌를 했는데 이게 3년 연속 꼴찌를 한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전국에서 태백하고 남원만 두 개의 지자체만 있는 예고요. 한 번 꼴찌하기도 어려운데 3년씩을 꼴찌를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한 것이 그 평가 내용에 보면 청렴도 개선 노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 노력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습니까? 이미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러한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걸 범죄와의 전쟁으로 표현한 것이고, 시장 스스로 그런 범죄 행위에 개입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 남원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원시 범죄와의 전쟁은 일관성 조치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셨고, 남원 시민분들께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거 기억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셔서 남원시 시장이 되었을 때 임기 중에 만약 성과가 없었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실 각오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남원 시장은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성과는 남원 시민들의 측정할 수 있는 소득이 올라가야 되고, 남원 시를 벗어나는 젊은이들이 줄여야 되고, 그리고 남원에 들어오는 기업이 돼야 되고,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과를 이루려면 서로 믿어야 돼요. 서로 힘을 합해야 돼요. 남원은 지금 서로 분열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잘못된 행태가 마련되기 때문에 남원의 발전에서 서로 힘을 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범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 하지 말자. 그렇게 해야 서로 신뢰하고 서로 남원의 발전에서 일을 하지. 이런 게 마련한 상태에서는 남원의 발전에서 일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발표하게 된 거고요. 특히 남원시 예산과 사업이 불투명하다. 집행 절차가 불투명하다. 또 특정인에게 집중된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예를 보면 남원역 앞에 가로수 나무 교체, 국제 드론 제전, 한파워 아트밸리, 광안루 경해상가 리모델링, 만인공원 조성사업, 거의 모든 사업마다 이게 타당하냐,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업이 남원의 발전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자꾸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그 지원 사업은 공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제. 매년 공시제. 그래서 보조금이나 사업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규모가 누구에게 얼마씩 가고 있는지를 전부 공시를 해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을 하고 또 동의할 게 있으면 동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시민 참여예산제를 실질화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직접 수립할 수 있게 시민 참여예산 지원관을 도와내고 가급적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체제로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정인과 특정 세력을 위한 특혜성 사업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렇게 지금 약속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 비리 의혹 뭐 이런 건 다 알겠는데 갑자기 범죄 정쟁을 선포하면서 오늘 기자에게 하는 이유를 좀 알겠습니다. 최근에 오늘의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 특혜 의혹들 지금 오늘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법원의 결정 1심, 2심, 3심의 결과를 보면 남원시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잘못해서 530억 이상의 예산을 남원시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걸 예측을 하지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측을 했고 상고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남원 시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걸 무릅쓰고 상고를 해서 이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수십억을 추가로 집행 낭비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시의회가 추가 경정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거기에서 집행부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예산을 승인해준 그런 사실상 시의회가 좀 잘못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런 일들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시정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입장 표명을 해야 되겠다.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시게 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제가 시의회에 있었다면 최소한 부대 개별을 해서 최소한 항고 이후의 이자나 변호사비에 대해서는 그걸 고집을 부린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최소한의 부대 개별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을 통과시킨 거 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태입니다. 제가 이 사무실에 방문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우리 지역의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상식적이지 못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민주당 쪽에 그 선거 때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한 20여 년 전에도 본 그 경선이 되기 전에도 민주당 지역에서 후보자들이 모여가지고 정견 발표도 하고 막 이런 아름다운 민주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은 그렇게 고도로 발달됐는데도 이렇게 민주당 내의 소통 채널은 거의 없어지고 후보자가 이거 참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이런 기자회견장이 열릴 정도로 지역 민주당의 역할은 제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후보자님께서 그 남원시장 출마 예정자분들을 모아서 서로 우리 페어플레이하고 그 함께 우리 그 간담회 정도를 통해서 진짜 이 선거가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제안을 해줄 생각은 안 계신지요? 좋은 말씀이고요.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호남 지역에 책임을 느껴야 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을 포함해서 자발적으로 선거 관련 규정에 정해진 것을 구애받지 말고 자발적으로 정책 토론회, 그다음에 공정 경선 결의대회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특히 남원시장에 나오신 후보자들은 앞으로 남원시 현안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개적인 정책 토론회를 할 것을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이날 주시니까 대표님 선거 기간 중 기자분들과 이런 간담회 형태의 기자회견을
자주 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기회만 되면 시간만 허용해 주시면 자주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가능한 잦은 빈도로 일단 보도자료도 제공해드리고 남원의 현안과 남원의 발전 비전 전략에 대해서 분야별로 그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해드리고 시간만 주시면 단전을 갖고 같이 의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월분검 서성훈 기자입니다. 지금 시장 후보로 나오신 7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7분들 가운데서 남원시 현안이나 아니면 후보 공약사항을 발표하신 분이 유일하게 후보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제 눈에 띄고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자기 180만 원 기본소득에 관한 그 공약이 저에게는 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거나 좀 부가적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후보선언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시장에 되고 싶은 이유는 남원 시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싶어서 남원 시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원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전국에서 꼴찌인 전라북도에서도 꼴찌 수준에 있는 처참한 저소득 빈곤 상태인 지역이 바로 남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상태를 타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을 도전하게 된 것이고요. 일단 전라북도 평균보다 1인당 약 700만 원이 낮은 이 저소득을 빨리 개선하는 것이 급한 현안이겠다 싶어서 기본소득을 순창, 장수, 곡성과 마찬가지로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도비와 국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취임하자마자 연간 100만 원, 1년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년 내에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든지 다 재원을 마련해서 180만 원까지 1인당 연간 180만 원입니다. 기본소득은 노인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 시민이 대상입니다. 태어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시민에 대해서 1인당 연간 180만 원, 월 115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농업, 건설업, 관광업 같은 3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해서 전라북도 평균과 약간 반절 정도, 한 350만 원 정도까지 소득을 격차를 드리는 것이 제가 4년 내에 해야 될 임무라고 명확하게 제 임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시민 생활과 관련이 멀거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올까 말까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대규모 건설과 토목에 토목을 투자하는 그런 일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는 직접 지원 방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시민소득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네. 네, 지리산 고양뉴스 최원민입니다. 시장이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역사, 농업, 건설 총괄적으로 지역 발전을 시키고 지역 소득의 창출을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장을 선출을 하고 또 시장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민선 8기가 돼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최락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임기 4년 동안 근 3년 8개월 동안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모노레일 사태, 그 다음에 자기 주민 소환제에 따르는 소명 해명, 거의 법에서 임기를 다 마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남원은 기본 소득은커녕 마이너스의 주민들이 생계 유지가 안 돼서 다 떠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빚만 지금 근 모노레일 사태로 인해서 600억 이상의
이 상태로 유지가 계속 돼 나간다고 보면 800까지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저질러 놨는데 여기에 대한 사과나 책임을 마음을 했고 또 이것을 사업 검토에서부터 예산을 승인해주는 위에서도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의원들도. 또 공무원들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짚어줘야 되는데 시장 시키는 데만 다 해가지고 전직 시장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현 시장만 남길 것은 아니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난 일이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됐을 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현 시장이 지금 말기쯤에 대해서 한파업장의 큰 현재 행정에서 발표한 것이만 2,200억이고 거기에 이제 설계 변경하고 플러스가 되면은 3천억 이상의 돈이 거기에 쏟아질 것 같아요. 한파업에. 그러면 이게 408억짜리가 지금 600억, 700억, 800억 빚이 함께 되어 있는 상황에서 3천억짜리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성공을 못했을 때 이 남은 엄청난 재앙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다음 민선 부기의 시장이 되신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 공청회를 하고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지난 행정처럼 밀치행정, 철별행정, 도시행정을 하다가 이렇게 빚만 몽땅 껴놓고 떠나버리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또 엄청난 한파업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현실성도 없이 무슨 도자기, 목기, 그림 이게 나무는 무슨 관련이 있고 관광 수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매우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민선 부기의 시장님이 되신다고 본다면 이런 문제를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다수의 좋은 발전적인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소통의 행정을 좀 해줬으면 싶은 심정이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좀 알려 주십시오. 기본 방향에 대해서 최 대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포괄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 전에 반드시 시민 공청회를 가져서 시민들의 다수의 동의를 획득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추진을 하겠다. 그래야 또 그 사업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고 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기획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지역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 동의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겠고 우리 전통이 남원이 고도로서 굉장히 전통과 역사가 자원이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다녀보면 서원이 16개의 서원이 각 지역마다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에 가장 서원이 많은 지역이 남원이었다고 들었고 또 백제성이나 또 인저강 같은 그 우리나라의 종교의 발생지나 굉장히 그 비교 경쟁력이 높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자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새로 개발할 것도 없이 돈을 들일 것도 없이 보존만 잘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녀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방치하고 엉뚱하게 파워에다가 3천억을 들여서 다른 지역과 특별하게 차별화되지도 않는 그런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많이 있고요. 그러한 식의 그 개발 방식의 관광이나 이런 사업은 시대에 흐른 것 같지 않습니다. 남원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또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꼭 우리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동의를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흘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들이대 방송 마치겠습니다.